이렇게 걱정을 시켜야지. 강태풍이 잡을 깜냥이나 되냐? 깜냥이나 돼? 야 이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여보세요? 이걸 좀 팔아보고 싶어서요. 오주임님이 태풍 상사에 상담했는데요. 이제 수출할 거예요. 태국이요. 웃을 때는 더 예뻐.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태풍 상사 6화는 진짜 숨막히는 긴장감과 뭉클한 감동이 교차하는 회차였습니다. 강태풍은 사채업자 류일규를 찾아가 눈까지 담보로 차용증을 쓰는 위험한 거래를 감행합니다. 회사와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태풍은 아직 몰랐죠. 어린 딸 앞에서 상처를 숨기기 위해 산타 복장을 입은 박윤철의 모습은 정말 먹먹했어요. 아빠가 산타인 줄 알고 기뻐하는 딸을 보면서 박윤철은 눈물을 참았고 정찰환과 강태풍은 그 곁을 지키며 사람을 위한 회사의 의미를 다시 떠올립니다. 다음날 강태풍은 대량의 7,000켤레 안전화 물량을 들여옵니다. 대량의 안전화 상자들을 보는 순간 미선의 얼굴이 굳었죠. 저 많은 걸 어디다 팔라고요? 수출이 내수보다 더 어렵잖아요. 미선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의도 없이 7,000켤레라는 엄청난 물량을 들여온 거잖아요. 게다가 팔 방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하지만 강태풍은 기회가 많아진 거다라며 희망을 말합니다. 결국 오미선은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태풍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자기와 상의 없이 진행되고 그때마다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럼 미선에게 정찰환이 말합니다. 넌 뭘 잃어버렸냐? 강태풍은 회사 이름 하나 놔두고 다 잃어버렸다는데 넌 뭘 잃었길래 강태풍과 똑같이 굴려는 거냐? 강태풍이 잘못했는데 이런 일로 해라. 이 대사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정찰환은 미선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미선은 태풍이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태풍이 겪고 있는 고통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강태풍은 오미선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소원권을 씁니다. 내 소원은 내 사과를 받아주는 거야. 이 장면 정말 뭉클했어요. 태풍은 자존심을 버리고 미선에게 사과하는 거죠. 소원권까지 써가면서요. 오미선은 그 말을 받아주지만 여전히 걱정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엔 돌발 행동하지 말아요. 절대 다치면 안 돼요. 미선의 이 말에는 태풍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죠. 태풍이 또 무슨 위험한 일을 저지를까봐, 다칠까봐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강태풍은 결국 사채업자에게 눈을 담보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로열 인베스트 프레젠테이션이 성사되며 회사는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미선의 영어 브리핑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해운사 선적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표현준이 배우에서 태풍 상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었어요. 분노한 강태풍은 표현준의 차 유리를 깨며 경고합니다. 다음번에 깨지는 건 유리창이 아니라 내 머리야. 이 장면은 강태풍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면전의 선언이었죠. 예전에 순진하고 착한 태풍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싸울 줄 아는 사업가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미선은 강태풍이 작성한 차용증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진지해요? 그 계약서 무슨 생각으로 도장 찍은 거예요? 태풍 상사 사장으로 간 거잖아요. 혼자 영웅놀이 하고 왔어요. 미선의 분노에는 단순한 실망이 아닌 함께 싸우지 않은 그에 대한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태풍과 함께 회사를 살리려고 했는데 태풍은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혼자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강태풍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주임님 말 다 맞아요. 사실은 어렵고 무섭습니다. 그래도 살려달란 사람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답은 그의 신념이자 태풍 상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일깨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하는 거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때 강태풍과 오미선은 남미로 가는 원양어선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다시 해보자. 7화 예고편을 보면 진짜 가슴 벅찬 장면들이 쏟아지는데요. 예고편의 첫 장면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선이가 태풍을 끌어안으며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걱정을 시켜요 진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안도와 걱정,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요. 6화 마지막에 태풍과 미선은 원양어선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찾았죠. 그런데 원양어선 선장들은 육지 상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풍에게 소금 세례를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풍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선장을 설득하기 위해 아주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해냈을 겁니다. 어쩌면 직접 배에 타서 안전화의 성능을 증명했을 수도 있어요. 미선은 그 긴 밤을 걱정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풍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서요. 그런데 마침내 태풍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미션을 성공시키고 돌아온 겁니다. 안전화 5,000족을 원양어선에 싣고 수출에 성공한 거죠. 두 팔을 벌린 태풍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한 장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드디어 일이 성공했구나. 태풍의 표정은 안도와 함께 걱정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은 그런 태풍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던 거예요. 무사히 돌아와줘서 또 한 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줘서 그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로 터져나왔던 겁니다. 태풍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이요. 슈박 안전화로 회사를 살렸을 때도 그랬죠. 태풍은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소금 몇 대 맞았다고 그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근성 앞에서 결국 선장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을 거예요. 예고편에서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역시 태풍이 사채업자 류일규에게 1억 현금을 갚는 장면입니다. 보라색 가죽 슈트를 입은 태풍이 돈가방을 풀어던지며 책상 위에 현금 다발을 뿌립니다. 정말 대박 멋있었어요. 류일규는 태풍이 3달 안에 1억을 못 갚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죠. 너 그 반짝반짝한 눈깔이 좋다. 이제 한 달 후면은 내 거 아이가? 라며 태풍의 두 눈을 담보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었잖아요. 표현준도 해상 운송을 막아서 태풍이 절대 안전화를 수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결국 태풍은 원양어선이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수출에 성공한 겁니다. 류일규는 1억 원짜리 현금 다발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분명 표현준의 방해로 해상 운송이 거부되었을 텐데 어떻게 5천족이나 되는 신발을 팔아낸 거지? 원양어선 선장을 밤새 설득해 얻어낸 기적 같은 계약이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태풍의 집념이 빚을 갚게 한 겁니다. 이 순간 류일규는 태풍을 다시 보게 됩니다. 류일규라는 캐릭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악독한 사채업자인 그가 처음부터 노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의 두 눈이었죠. 반짝반짝거리는 그 눈이 탐난다고 했던 그 말. 언뜻 보면 무섭지만 그 안엔 깊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류일규는 태풍의 눈을 보며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씁쓸함도 느꼈을 거고요. 과거 정찰안의 사무실에서 똑같은 눈빛을 본 적이 있다고 했죠. 바로 강진영 태풍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정찰안 밑에서 일을 배우던 류일규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눈. 류일규 본인도 한때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악의 길로 빠져들며 그 빛은 사라졌죠. 그래서 더 탐나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를 태풍에게서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태풍은 류일규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류일규 또한 태풍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류일규는 앞으로 태풍과 계속 연결될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표박호가 표현준을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 임마,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만지 알아? 강태풍이 잡을 깜냥이나 되냐? 표박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표현준은 확신했었잖아요. 강태풍 이번엔 무너질 거야. 그런데 이게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표박호는 해운사를 운영하면서 해외 바이어와 대량 수출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통째로 빠져버린 거죠. 화물선에 실어야 할 안전화 수천족을 채워 넣어야 했는데 아들 표현준이 태풍에게 수량 모두를 양보해버린 거였습니다. 표현준은 태풍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기 위해 그 밑에 돈을 쓰고 부산 사채업자에게도 돈을 쓰고 슈박 안전화도 압류했는데 결국 태풍의 결단력과 사업 수완에 밀려서 아무것도 챙길 수 없게 되었죠. 게다가 생각 없이 쓴 돈들이 줄줄 새어나가서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표박호가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너가 강태풍을 상대할 깜냥이 되냐? 이 한마디 속엔 무시와 실망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표현준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무능력하다는 낙인만 찍힌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점 하나. 표박호가 직접 나선다는 건 이제 태풍을 아들 세대의 장난이 아니라 진짜 위협으로 본다는 뜻 아닐까요? 표박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접 상대해야겠군. 이제 본격적으로 표박호가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대결. 표박호 대 강태풍.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고편을 보면 태풍이 헬멧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미선이 물어봅니다. 뭐 하세요? 태풍이 대답합니다. 아, 이걸 좀 팔아보고 싶어서요.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이제 수출할 거예요. 태국이요? 네, 바로 태국입니다. 예고편에서 망치로 헬멧을 내려치는 장면도 나오는데 헬멧이 멀쩡한 걸 보니 이것도 슈박 안전화처럼 품질이 엄청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태풍은 이번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는 제품을 발견한 겁니다. 감이 온 거죠. IMF 이후 국내 시장만으론 한계가 보였고 태풍은 동남아 시장 개척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태풍이 태국을 선택한 이유는 1998년 12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야구 대회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태풍이 신문 기사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사는 박찬호를 비롯한 국가대표 야구팀, 이른바 일기드림팀이 구성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에 치러진 대회는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온 국민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박찬호 선수를 비롯한 메이저리그와 프로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드림팀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3대1로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죠. 이 사건으로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과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 효과였어요. 물론 태풍이 기사를 들고 있는 건 그해 봄쯤이니 아직 결과가 없던 때이지만 눈길이 태국으로 쏠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 헬멧만 팔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태국, 특히 수도인 방콕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나라잖아요. 태국은 인구당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매우 높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오토바이 시장 중 하나입니다. 압도적인 수요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없이 좋은 시장인 거죠. 게다가 1990년대 후반은 개발도상국들이 교통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법적으로 엄격해지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였습니다. 태풍의 감각이 또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예고편에서 정말 반가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마진 과장이 다시 태풍 상사로 돌아옵니다. 고마진이 미선과 태풍에게 말합니다. 오미선 씨가 영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태풍이 정정합니다. 오주임님이 태풍 상사의 상사맨인데? 이 장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고마진은 아직도 미선을 좀 낮춰보는 것 같은데 태풍은 미선을 완전히 동등한 상사맨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진 과장은 태풍을 썩 좋아하지 않았었죠. 태풍 상사의 위기를 몰고 왔다고 생각했고 26년이나 다닌 회사를 떠나면서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슈박 안전화로 회사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게다가 표바코를 역으로 속여서 원단을 대파는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태풍과 미선에 대한 말보다 진한 애정이 느껴졌었거든요. 이번에는 해외 원정 경험도 있고 마음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태국 원정대에 합류시킨 것 같습니다. 배송준 대리는 슬그머니 돌아와서 이미 일하고 있고 이제 고마진까지 정식으로 복귀하면서 드디어 태풍 상사 4인 멤버가 완성된 겁니다. 태풍, 미선, 고마진, 배송준. 예고편을 보면 태풍, 미선, 고마진 3명이서 정말 태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표바코의 방해 공작이 올 수도 있으니 과감히 직접 시장을 개척하러 가기로 한 거죠. 직접 원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납니다. 예고편을 잘 보면 태풍아 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태국에서 현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인입니다. 아마도 태풍 엄마 정정미의 오빠, 즉 태풍의 외삼촌일 것 같아요. 2층 난간에서 뛰어내릴 듯 반가워하는 그 모습에서 두 사람의 각별한 정이 느껴지죠. 현지 물정을 전혀 모르는 태풍 상사 직원들에게 이 외삼촌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거예요. 외삼촌의 인맥과 현지 정보 덕분에 헬멧 수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가장 설렌 장면은 역시 태풍과 미선의 로맨스입니다. 태국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기 위해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저녁 식사나 행사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껏 꾸민 미선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업무복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났을 때 태풍은 말 그대로 넋을 잃었습니다. 블랙 턱시도 차림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태풍이 미선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료로만 봐왔던 그녀가 이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 온전히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건넨 말. 웃을 때는 더 예뻐. 그 한마디엔 진심이 가득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같은 말.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더 이상 같다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태풍은 미선을 좋아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태국 원정대로 일을 겪으면서 이들의 사랑은 더욱 깊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데이트 시간. 더 러블리한 장면이 기대됩니다. 태풍과 미선이 태국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들의 초대로 참석하게 된 화려한 파티장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표바코와 강태풍.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과연 태풍은 표바코를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헬멧 수출은 어떻게 성공할지, 그리고 미선은 태풍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27년 전의 기억을 재미와 희망으로 떠올리게 해주는 태풍 상사. 다음 7화에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태풍 상사의 진짜 상사 정신이 깨어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